여러분 2차 재난지원금 지금 여당에서 밀어붙이는 걸 보니까요 줄 모양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냐고요? 4차 추경을 편성을 해서 줄 모양이에요. 야, 참 큰일이죠. 그죠? 안 그래도 1차 추경이 실효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요. 여기에다가 국가 채무는 지금 끝간데 없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관리재정 수지가 110조 원이 넘게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고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 편성 타당성 검토를 해달라 하고 당 정책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준다는 이야기예요. 176석의 거대 여당인데 뭔들 못하겠어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1인당 30만 원까지 아주 구체적인 액수까지 이야기하면서 2차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그러면 당 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따르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들이 바로 반응을 보일 거예요. 예. 그러면 59년 만에 4차 추경을 하게 되고요. 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야당도 긍정적이에요. 야당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미래통합당에 여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만 이제 아주 고민만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아주 정신이 없었는데 또 4차 추경 이야기가 나오니까 멘붕에 빠졌죠. 멘붕에. 지금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했어요? 수해 복구, 장마, 홍수 이때 4차 추경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분명히 안 된다. 예비비로 하겠다. 예비비가 2조 6천억 원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장을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4차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양상으로 지금 펼쳐집니다. 결국 1961년에 4차 추경이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경제가 1961년 59년 전으로 지금 돌아간 모양새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게 추가 경정 예산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예요. 우리 경제에. 저는요 그렇게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실제 취약계층에게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전 국민에게 다 지급을 했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비 진작으로 일어나자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소비 진작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실제로 소비가 많이 안 늘어났다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소득 계층별로 봤을 때도 1분이 9.3% 줄어들었습니다. 1분이면 취약계층이잖아요. 0% 20%까지 아니에요. 여기가 취약계층입니다. 여기는 현금으로 받은 사람이 많아요. 이들은 소비 안 하고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저축해놨어요. 미래에 올 수 있는 그런 걸 대비해서 말입니다. 2분위 소득자도 마이너스 7.6%고요. 3분위도 중산층이라는 데도 마이너스 5.2%입니다. 그리고 4분위가 조금 늘었어요. 예, 플러스 1.3%예요. 5분위도 마이너스 1.3% 줄었습니다. 이 4분위가 늘어난 것도요. 여러분 이게 소비가 늘어난 게 아니다. 뭐가 늘어났느냐. 개수세, 개별 소비세 인하하니까 차 샀다는 거예요. 차 샀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저소득층은 현금을 저축하고요. 예. 그 다음에 부자들은 대체 소비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대체 소비. 어차피 소비할 걸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것도 보면요. 예, 식료, 비주류 음료 해서 많이 늘어났죠. 20.1%, 주류 담배 9.5% 이렇게 늘어났죠. 주거, 수도, 광열비 6.9% 늘어났습니다.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 이게 21.4% 늘어났습니다. 보건 7.5%, 교통 24.6%가 늘어났어요.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요. 예, 이게 식료나 비주류 음료 이렇게 늘어난 것은요. 이게 대체 소비라고 보는 거예요. 대체 소비. 신발, 의류 5.8% 마이너스잖아요. 안 늘어났습니다. 통신도 그렇고요. 오락 문화도 그렇고요. 교육도 그렇고요. 음식 숙박도 그렇고요. 실제 음식 숙박 이런 데서 늘어나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영업자들이 진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예. 이게 주거, 수도, 광열비가 늘어난 것은 이거는 뭐 코로나19에 긴급 재난지원금하고는 상관없다는 평가입니다. 주류하고 담배는 좀 늘어난 걸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큰 실제로 소비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좀 좋아져야 되는 모양새잖아요. 그렇지 못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지금 재난지원금 또 주겠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실제로 2분기에 평균 소비 성향,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67.7%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가 2.5%포인트 떨어졌어요. 소비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재정으로 소득을 늘려줬는데 사람들은 지갑을 열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돈 풀어서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이거는요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분이나 1분이, 2분이, 3분이가 다 줄어들고 4분이 늘어난 것은 개별 소비세 인하를 해주니까 자동차 구매가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구매가 작년 대비해서 144%가 늘었다는 거예요. 144%. 그러면 이거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아니라 개별 소비세를 인하해 준 효과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결국은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이야기하기를요 선별 지원.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뿌리듯이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국가 채무만 늘어나고 효과는 떨어진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하든 승리를 하겠다. 사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주겠다 한 이야기 자체가 저는 매표행위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건 매표행위였어요. 행위였어요. OECD도 분명히 지금은 선별 지원해라. 저소득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2020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번에도요 다 줄 거예요. 다 줄 거예요. 왜냐고요? 민주당 지지율 지금 뚝뚝 떨어졌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잖아요. 지금 말입니다. 사실은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이 올 뻔했죠. 거의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저는 발악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19를 이걸 제대로 못 잡으면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레임덕이 본격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K방역 어떻게 하든 이거를 막겠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입으로 직접 이야기했겠어요.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라. 필요시에 따라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하라.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대통령으로서는 최고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공포스럽잖아요. 공포스럽잖아요. 그 정도잖아요. 대통령은 적당한 수준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말한 수준 자체가 뭐 10초간 말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10초간.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다 주는 건 좋아요. 저는 다 주는 건 무조건 반대지만 그런데 재정은요. 허리가 휘다 못해 허리가 부러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재정 거의 박살났거든요. 재정이요. 보세요. 지금 재정이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예. 나라 곳간의 적자가 지금 심각한 수준이에요. 6월 말 기준으로 110조 5천억 원이나 지금 재정 적자가 납니다. 이 관리재정 수지거든요. 관리재정 수지가 나라 곳간의 아주 정확한 지표를 보여주는 그 대목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재정은 난리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1차 긴급 추경을 했죠. 그때 11조 7천억 원을 했습니다. 2차 추경에서도 12조 2천억 원을 했어요. 3차는요. 무려 35조 1천억 원을 했어요. 35조 1천억 원. 전체 올해 전체가 59조 예산이 59조 추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요. 여러분 37조 5천억을 국채 발행을 해서 충당했습니다. 결국은 추경 전부 다 빚으로 충당했다는 이야기. 빚으로. 4차 추경을 하면 뭐예요? 결국 빚잔치 할 뿐이에요. 빚잔치. 빚잔치 무엇인지 아시죠? 예, 나라 국가는 텅 빈 상황에서 빚잔치만 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여러분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요. 심각한 것은 세수도 안 거친다는 거예요. 세수도. 코로나19 때문에 세수가 팍 꺾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월까지 예, 세수가 132조 9천억 원 들어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요. 23조 3천억 원이죠. 23조 3천억 원. 아니 다 망했으니까. 망하고 있으니까. 영업이익이 뭐 작살났잖아요. 전부 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 때문에 기업들은 지금 고사 직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 세수가 그만큼 덜 거칠 수밖에요. 정부는 혈안이 되어서 지금 세수 어떻게 더 거둘 건가 진짜 혈안이 된 것 같아요. 교통범칙금까지도 딱지가 엄청 올라간다고 하니까 개수가 말입니다. 이게 추경이라는 건요. 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건요. 솔직히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만약에 정부가 이야기했던 대로 V자 반등이 온다 이러면 추경을 해서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적 지원을 통해서 그 돈들이 다 소비로 일어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소비로 또 안 일어난다면 국가 채무만 늘어나고요. 예, 그에 따른 경기 회복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V자는 물 건너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V자형 어떤 회복은 힘들다. 가봤자 지금 나이키형이라고 하는 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주장하는 나이키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때도 L자형. 잘못하면 I자형으로도 갈 수 있다. 이게 감염병 속성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퍼주기보다는요. 세상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 계속 퍼주다가는요. 우리 국가는 이미 거덜났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아.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